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스코 사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사측의 부적절한 대응이 2차 피해로 이어졌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도 객관적이고 독립된 심의기구조차 구성하지 않아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MBC가 포스코 사내 성폭력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다음 날, 한 부서 상사가 피해 여성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상사는 왜 MBC에 찾아갔냐며 다그치더니 여성이 반박하자 갑자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참 나쁜 버릇이 한 가지 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나한테 대드는 이유가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지금 있는데. 포스코가 사과문을 발표한 당일에는 고위 임원이 피해자의 집에 직접 찾아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사내 성희롱 예방 지침은 절차에 따른 조사와 함께 보직자 등이 2차 피해를 줘선 안 된다고 명시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직장 내 성희롱 심의위원회도 없습니다. 임직원이 18,000명이 넘는 대기업인데도 관련 사건은 감사 업무를 하는 정도경영실의 직원 1명이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독립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고 한 성별이 60%를 넘지 않는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권력이 좀 있는 사람이고요. 피해자를 위주로 한 구조이기 어렵다고요. 기본적인 구조가. 그래서 따로 고충처리 심의국으로 두라고 하는 거거든요. 담당 직원은 피해 여성을 몇 차례 면담했을 뿐 피해자를 위한 기본적인 보호 조치인 부서 이동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우선 인사노무그룹 쪽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부서 이동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포스코는 정도경영실 내 윤리경영사무국과 감사 운영협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추후 관련 외부 전문가 3명을 영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 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9대 전반기 의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에 배상신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 박희정 의원, 경제산업위원장에 이상범 의원, 복지환경위원장에 김영철 의원, 건설도시위원장에 조민성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포항시 의회가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가운데 위원장 선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삼선인 더불어민주당 김상민 의원과 초선인 국민의힘 김영철 의원이 경쟁을 벌여 김영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에는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는 다선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관례인데 국민의힘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협치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7명의 시의원은 항의 표시로 오늘 본회의 등원을 거부했고 포항시의회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국민의힘의 전행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942명이 발생하며 다시 1,000명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포항 167명, 경주 137명, 울진 13명, 영덕 4명, 울릉 2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었고 일주일 평균 1일 확진자는 559.6명입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6.25 때 경주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 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1950년 7월 초부터 9월 초 사이에 경주에서 비무장 민간인 29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 검속, 즉 사전 구금돼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 희생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군과 경찰이 비무장 무저항 민간인들을 예비 검속해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 절차 원칙,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 희생자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는 20, 30대 남성으로 비무장 민간인이었고
희생자 중에는 10대 2명과 여성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의회 김성조 의원이 포스코 사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회장의 사과와 사퇴 등 포스코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김성조 의원은 오늘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를 일벌백계에 처벌해야만 재발 방지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포항시 역시 포스코의 대응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주시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일주일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포항이 33도, 경주 35도로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일주일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포항의 한낮 기온은 26.6도를 보였는데 경주는 32.3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껑충 오르면서 오늘보다 6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9도에서 35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23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7도, 독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모레 장맛비를 뿌리겠고요. 주말과 휴일 사이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많은 양이 예보돼 있어서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 경주시와 포항시는 코로나19로 폐쇄하거나 입장 인원을 축소했던 야외 수영장을 개장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화랑마을 야외 수영장을 오는 13일부터 8월 28일까지 휴일 없이 47일간 운영하기로 하고 동시 입장 인원은 200명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포항시도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을 오는 12일 개장해 8월 31일까지 오전과 오후 각각 600명씩 수용할 계획이며 매주 월요일은 청소를 위해 휴장합니다. 이용요금은 어린이 3,000원, 성인은 4,000원에서 5,000원이며 화랑마을은 예약 없이 현장 구매가 가능합니다.